안녕하십니까. 정태곤 강사입니다. 전환금융상품평가 이론 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환금융상품평가에 적용할 TF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F 모델은 전환금융상품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TF 모델의 개요, TF 모델을 적용할 때 만기 시점의 가치와 만기 이전 시점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서의 포지션, 즉 보유, 전환, 상환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합니다. 전환금융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모델 중 대표적인 모델이 골드만삭스 모형과 시베리오티스 페르난데스 모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TF 모델은 1998년에 개발된 모델로서 전환금융상품 평가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델과 시베리오티스 페르난데스 모형 모두 이항 옵션 모델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 가격 트리를 만들고 이로부터 전환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 옵션과 수의 상환 옵션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으며 채권 가치를 산정할 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위험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자율의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만 고려하는 모델로서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이자율 변동보다 전환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제로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한 모델입니다. 골드만삭스 모델은 신용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TF 모델은 현금 흐름을 지분 가치와 채권 가치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TF 모델을 활용한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의 노테이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V는 가치를 의미하고 오른쪽 하단의 첨자는 두 개로 구성되는데 앞의 것은 트리의 시간 부분, 뒤의 것은 트리의 같은 열 내에서 위에서부터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만기 시점 가치부터 구합니다. 만기 시점의 가치부터 구해서 롤백의 방식으로 평가 시점까지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므로 만기 시점 가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지분 가치와 채권 가치를 구분해서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분 가치와 채권 가치를 각 노드별로 구하고 이를 합산해서 전체 전환금융상품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전환비율 곱하기 만기의 주가로 계산되는 만기의 전환가치와 만기 상환금을 비교합니다. 수식에서 CR은 전환비율이고 STJ는 만기 시점의 주가입니다. 둘을 곱하면 전환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RED는 Redemption의 줄임말로 만기 상환금을 나타냅니다. 전환가치와 만기 상환금을 비교해서 전환가치가 클 때에는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지분가치는 전환가치가 되고 채권가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환가치가 만기 상환금보다 작을 때에는 만기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분가치는 없고 채권가치가 만기 상환금이 됩니다. 만기 이전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이전 시점의 가치는 전환, 상환, 보유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먼저 전환 시의 가치 산정을 살펴보면 지분 가치는 전환 가치, 즉 전환 비율 곱하기 그 노드의 기초자산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치는 없습니다. 즉 전환 가치는 보통주로 전환이 될 경우를 말하므로 지분 가치만 존재하고 그 지분 가치는 전환 가치와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치는 없게 됩니다. 전체 가치가 지분 가치와 채권 가치의 합으로 되는 것은 전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이전 시점의 포지션 중 두 번째 경우인 상환에 대해 살펴봅시다. 상환 시에는 지분 가치는 없고 채권 가치만 존재합니다. 풋이나 콜이 행사될 때 풋 가격, 콜 가격
즉 조기 상환 가격과 수의 상환 가격이 채권 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풋 가격과 콜 가격은 전환금융상품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도 상환할 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환 시에도 전체 가치는 지분 가치와 채권 가치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만기 이전 시점의 가치 산정 중 세 번째,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보유 시의 가치에 대해 살펴봅시다. 보유 시의 가치는 그 다음 기간 노드의 가치를 한 기간 해당 시간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합니다. 즉, 그 가치를 전환시 가치나 상환시 가치를 구하듯이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점의 가치로부터 역산하여 구합니다. 이때 다음 시점의 값은 주가 상승 시의 값과 주가 하락 시의 값 두 개가 있는데 위의 값과 아래의 값에 대해 위험 중립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 다른 표현으로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지분가치는 그 다음 노드 기간의 지분가치를 가지고 산정하고 채권가치도 그 다음 노드 기간의 채권가치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한 노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할인율의 적용은 지분가치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을, 채권가치의 경우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위험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지분가치의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항옵션 모형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중립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에서 연유합니다. 지분가치와 채권가치 산정 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할 것은 채권가치 산정 시 해당 시점에 수령할 액면이자가 있을 경우 그 액면이자, 즉 쿠폰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폰은 채권 보유 시의 현금 흐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기 이전 시점의 가치를 전환, 상환, 보유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기 이전 시점의 각 노드, 여기서 노드는 주가 트리에 대응되는 시간 및 주가 상태를 나타냅니다. 에서 전환, 상환, 보유 중 어떤 상황, 즉 포지션으로 결정되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포지션의 결정은 앞에서 설명한 공정가치 평가의 중요 원칙인 시장 참여자 관점의 가장 유리한 결정과 계약상 권리 의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유리한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보유, 전환, 풋 행사 시 이익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즉 가장 큰 금액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상환, 즉 수의 상환인 콜 하나뿐인데 이 콜 금액이 투자자의 선택보다 작을 때 콜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와 발행자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는 발행자의 의무가 되는데 발행자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콜의 권리로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현금 유출을 작게 할 수 있으면 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콜이 투자자의 권리로 결정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콜은 행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행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투자자는 전환, 보유, 풋 중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데 만약 발행자의 콜이 투자자가 선택 결정한 금액보다 작으면 콜로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계약상의 권리 우선 및 제약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유불리만 고려한 포지션의 결정이 됩니다. 이제 계약상 권리 의무를 고려한 포지션의 결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환금융상품 계약 중 상당수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권리가 상충할 때 이의 우선권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과 콜이 다 행사될 경우 풋이 우선한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유불리에 의한 결정에 추가해서 계약상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투자자의 권리 중 풋과 컨버전이 콜보다 우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앞에서 결정한 포지션과 전환가치 풋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포지션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유분리에 따라 콜이 결정되는 경우에서도 컨버전과 풋이 우선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투자자의 권리 중 풋만 콜에 우선할 경우에는 경제적 유불리를 고려한 포지션과 풋 가격을 비교해서 더 큰 값으로 포지션이 결정되며 컨버전만 콜에 우선할 경우에는 경제적 유불리를 고려한 포지션과 전환 가치를 비교해서 더 큰 값으로 포지션을 결정합니다.